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 스텔라이브 소속 버튜버들한테 위안부다 이런 식으로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2025년 을사년이 다시 돌아왔거든. 을사년이 다시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죠. 갑자기 일본이 한국의 쌀을 가져간다든지, 갑자기 한국 기업이 일본한테 인수당한다든지, 갑자기 PTSD 오는 그런 일들이 일사년에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일본 기업한테 스텔라이브가 인수를 당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 이 스텔라이브는 2024년 5월 14일, 작년이죠. 작년에 브레이브 그룹이랑 업무 제휴를 하면서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1기생인 아이리 칸나랑 아야츠노 유니의 첫 번째 3D 라이브도 이 브레이브 그룹한테 제휴를 받아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3D 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한 이제 3D 라이브가 스텔라이브 역사상, 그리고 국내 버튜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퀄리티의 3D 라이브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아이리 칸나의 3D 라이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유니 3D 라이브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물밑에서 두 기업이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수합병이 사실상 완료가 된 상태였어.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서로가 인수합병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예요. 게다가 뭐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긴 했습니다. 그쵸? 안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네. 다시 말하기는 귀찮으니까 한 몇 초 동안 여러분 볼 수 있도록 띄워놓겠습니다. 잠깐만 읽어봐. 오랜만에 실수했네. 자, 그러면 스크린샷 찍어서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두 기업의 합병 소식이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냐. 자, 일단 두 기업의 합병은 내부 직원인 소속 버튜버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된 겁니다. 이 브레이브 그룹 소속의 버튜버 사무소인 V스포 소속의 네코타 츠나, 전에 활동했었던 이름으로는 니지산지 KR에서 눈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이 친구가 한국인입니다. 이 방송에서 스텔라이브의 탑이랑 뒤에서 놀았다 요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일본 리스너들, 일본 시청자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일본에서 활동하는 버튜버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알지만은 스텔라이브는 일본어 방송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송을 시청하는 일본인 시청자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스텔라이브가 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 스텔라이브라는 버튜버 소속사가 있다. 얘네들은 이제 똑같이 브레이브 그룹이라는 모회사를 갖고 있다. 같은 자회사로서 친분이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회사 소속의 버튜버랑 뒤에서 같이 놀았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같은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브레이브 그룹의 산하 한국 버튜버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야. 2025년 5월 29일 날. 그래가지고 이미 이 5월 29일부터 확정이 난 거야. 얘네들은 회사가 합병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합병한 지 꽤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합병했는데 5월 29일 날 츠나가 우리 스텔라이브가 이제 브레이브 그룹의 소속이에요 이렇게 바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미 회사 직원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야. 발표했겠지.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 이거는 말해도 되는 거겠지. 회사 내부에서 합병했고 이야기 막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 다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회사의 합병은 공식적인 발표만 없었을 뿐이지 내부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게 츠나의 발언으로 알려지게 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있죠.
아니 내부에서도 단속을 안 했을 정도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방송에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할 정도였는데 근데 왜 인수합병을 공식 발표를 안 했냐 이거죠. 아니 숨기려면 빡시게 내부 단속하면서 절대 비밀이다, 회사 기밀이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뭐 지시를 하던가 애들한테 단속 입단속을 시키던가. 그쵸? 얘네들은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허접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 사실이 유출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허접하게 관리할 내용이었으면 왜 공식 발표를 안 했냐 이거죠. 자, 일단 공식 발표를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혐한과 반일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혐한이 있고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있어요. 게다가 일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충분히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중대 사안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기업이랑 한국 기업 입장에서 요거를 발표를 주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게다가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코로나 터지고 이제 노제팬이 터졌죠. 노제팬 또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을 저격해가지고 우리가 없으면 삼성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제 소재들을 수출을 못하게 막았어. 그런 식으로 무역 보복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한일 관계가. 그렇죠. 게다가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한국한테서 뺏어올 수 있도록 막 국민들의 보안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한국 기업이 저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한테 줘라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압박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상 이미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경제 쪽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고 그 여파 때문에 반일 감정이 다시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기업인 브레이브 그룹이랑 한국 기업인 스텔라이브 입장에서 요 사실을 발표하는 게 여론이 자기들이 예상 못한 혹은 자기들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요거를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숨겼던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존우가 츠나가 유출을 시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죠. 2025년 5월 29일 날 츠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일본어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 정보가 전달이 됐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더니 존우 채널에 스텔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스텔라이브는 한국 기업이거든? 일본 기업 아니거든? 너 지금 가짜뉴스 안 해? 왜 사실 유포 안 해? 강 사장한테 다 일로 바칠 거거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개웃긴 게 뭐냐면은 일본 기업이 된 게 뭐가 문제냐. 난 일본 기업 됐다고 비난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그쵸? 아니 스텔라이브 소속 버튜버 애들 다 한여인데 한 명은 명예 한여가 한 분 계시는데 그쵸? 근데 한 명 빼고는 다 진짜 순수 한여인데 다 장시 개명해가지고 일본어 이름 쓰면서 활동한 애들 방송 보면서 일본 기업 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브레이브 그룹한테 메일도 썼어. 츠나가 스텔라이브 브레이브 그룹 산하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냐? 스텔라이브는 공식 답변이 없기길래 너네한테 물어본다. 이거 정보 유출된 거면 알아서 빨리 대응해라. 하니까 답장을 줬냐 안 줬냐? 당연히 안 줬다 이거죠. 그런데 메일은 읽었지. 메일은 읽고 나서 이게 유출당했네. 지금 한국에서 난리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나온 게 2달 뒤인 2025년 7월 16일 바로 스텔라이브가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발표가 뜬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정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억가긴 했어요. 왜 억가냐면은 존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왜냐면 브레이브 소속의 V스포 소속인 네코타 츠나가 같은 오야카이 샤오 모츠 코가이 샤데 아르
스텔라이브라고 했단 말이야. 대놓고 정확하게 용어도 써가지고 알려준 거란 말이야. 이거는 빼박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 됐다고 난 그냥 냅다 박은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스나 말로는 거의 100%였기 때문에 그 용어 사용 자체가, 그쵸? 그래가지고 난 증거도 다 보여줬어. 그런데 스텔견 놈들이 일본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 뉘앙스 파악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자꾸 가짜뉴스라고 우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한국 기업인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 그쵸? 반일 감정이 꿈틀꿈틀 그렸나 보지. 그런데 강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합병했다, 합병 인수당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대기업 인수된 거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이거죠. 상당히 역겨운 놈들이긴 해요. 스텔견들이나 왁천지들이나.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왁천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등판을 해서 스텔라이브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냐면 지금 왁천지 놈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죠. 우악부터 쳐맞고 이세돌도 욕먹고 왁타버스에서 자기들의 범죄 사실이 막 드러나가지고 총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여론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박살난 상태인데 이때 스텔라이브가 일본 대기업한테 인수합병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요거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놈들인 거야. 얘네들은 인종이라고 붙여주기도 부끄러워. 얘네들은 진짜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놈들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를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싶어가지고 일본 기업에서 팔려나간 거니까 스텔라이브 버튜버들이 위안부다, 창을 들고 있는 여자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왁천지 버러지 놈들의 말과 행동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나는 예상 못했어 진짜로. 이런 드립을 떠올리지도 못했어. 나도 아직까지 인간인가 봐. 내가 무슨 버튜버들의 악몽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혼자 잡박 막 했는데 야, 난 진짜 악마 새끼들 따라가려면 멀었나 봐. 나 이런 드립 상상도 못했거든. 야, 일본 기업한테 인수당했다고 위안부 드립을 친다고? 와, 진짜 얘네들은 악마 새끼들이 맞아요. 어쨌든 위안부 드립이라는 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일단 위안부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한테 강제로 붙잡혀 가가지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이거는 한국만 피해본 게 아니라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라 유럽의 국가들의 국민들도 피해자가 있어요. 뭐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국민 피해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전쟁 범죄를 일으킨 내용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도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민감한 용어인 위안부를 사용하면서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여자 버튜버를 욕하는 거라고? 진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왁천지들 더러운 아가리로 위안부 용어를 입에 담는 거를 진짜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한여들 원정도 많이 가는데 차라리 원정녀라고 하지. 뭔 놈의 위안부야 버러지 같은 놈들이. 그쵸? 자, 어쨌든 일본 기업한테 인수를 당하는 거는 확실히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는 맞아요. 그쵸? 강지가 이제 공식 인정한 순간부터 막 스텔견들은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 대기업이 사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와서 그딴 소리 하는 거지. 내가 일본 기업 됐다고 발표했을 때 뭐라고 했냐? 반일 감정이 막 샘솟아 올라가지고 거품 물고 아니거든요 막 이 소리 했잖아. 그쵸? 스텔견들도 역겨운 놈들이긴 해요. 우디르급 태세전환이라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스텔라이브가 대한민국 최대의 버튜버 기업이 돼가지고 막 코스닥, 코스피 상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에선 스텔라이브, 일본에선 홀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란히 서길 바랬단 말이야. 그런데 뭐 상장은커녕 진짜 족밥 회사에서 브레이브 그룹에 인수당한 거라 가지고 상당히 가슴 아프긴 하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 아니에요 이거.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지만은 우리 기업이 팔려나갔네. 아우 자존심 상해. 감히 일본 기업이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일단 이 스틸라이브 인수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 한년대도 불구하고 창시 개명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한국스러움이 없는 버튜버 소속사였잖아. 한없이 친일에 가까웠다니까. 이 버튜버 문화 자체가 일본 문화인데다가 스텔라이브는 그런 일본에서 생겨난 버튜버 문화를 그대로 한국 갖고 와가지고 일본식으로 장사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얘네들 빨면서 반일을 한다는 거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진짜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 애니 보고 더빙판은 뭐 같아가지고 못 보는 그런 진짜 오타쿠들 있잖아. 상급 오타쿠들. 그런 애들한테 있어가지고는 한국식 인방 문화보다는 일본식 버튜버 문화로 일본식으로 버튜버 방송을 해주는 스텔라이브가 더 좋았단 말이야. 일본 본토에서 먹던 그 맛을 한국어로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좋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일본 기업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네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된 게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는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이거죠. 얘네들은 한국에서 장사하고 한국이 대상으로 장사하지만은 가장 일본스러웠다니까 원래부터. 대놓고 그냥 친일 기업이었어. 버트버 자체가 일본 문화라니까. 십덕 장사를 했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부터 친일 기업이었던 애가 일본에 팔렸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한국 기업이 팔려나갔다고 이러면서 생쇼 떠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거부감이 느껴질 거면 애초에 너네들은 뭐 일본 애니도 보지 말아야 돼. 오타쿠 문화 자체에 거부감을 가졌어야 된다니까. 근데 버튜버 방송 보고 일본 노래 불러주는 거 좋다고 쳐봐놓고, 게다가 부키 방송 봐봐. 부키는 대놓고 일본 무녀 복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일본 신사에 있는 여우라고 했다니까. 야, 어이가 없죠. 참고로 한국이 이제 일본에서 독립을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산에 지어놓은 대한민국 뭐 나라의 전기를 빨아먹으려고 산마다 신사를 다 지어놨거든. 그거 일본 망하고 한국 독립하자마자 다 불태우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친일 기업이, 그것도 한국인이 만든 친일 기업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한국인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일본 무녀복 전통복을 입고 이름을 일본어로 해가지고 방송을 해? 근데 그런 방송을 쳐버린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런 회사가, 그런 친일 기업이 일본 회사한테 팔렸다고 자존심을 상해하고 욕을 한다고? 이 화낼 장소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니까. 뭐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쵸? 반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했어야지. 반일을 할 거면 처음부터 비난을 했어야지. 일본 문화로 장사를 하는 친구들이 일본 기업한테 팔렸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쵸? 처음부터 일본 문화 장사하는 애들을 비난을 하든가 그럴 거면은. 자, 그리고 뭐 한국 기업이 팔린 거라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뭐냐면은, 애초에 스텔라이브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외화를 벌어다 주는 기업이냐? 아니거든. 얘네들이 뭐 개쩌는 독자 기술을 갖고 있냐? 아니거든.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요. 나라가 팔지 말라고 막아. 그랬는데 얘네들은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냥 인방회사야. 인터넷 방송에서 치즈 받고 별풍 받고 여러분 오빠 감사합니다 궁디빵디 흔드는 애들이라고. 이런 애들이 일본 기업한테 팔렸다? 뭐 사고 싶으면 사세요야. 얘네들은 뭐 반드시 나라가 나서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아니라니까. 팔리면 뭐 좋지. 뭐 사가세요. 좋아해야 된다고. 비싼 돈 받았겠지. 값지게 팔려 나간 거야. 생각을 해봐. 한국의 뭐 IT 기업을 애플이 사갔다, 구글이 사갔다 이러면
와,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이 인정하고 비싼 돈을 지불해가 사갔네? 박수 쳐.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라이브도 별거 아닌데도 얘네들이 버튜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한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야, 스텔라이브 잘 나가네? 얘네들이랑 인수합병 하면서 한국 진출해야겠다. 이러면서 사간 거야. 어차피 걔네들 뭐 인수합병하고 스텔라이브를 문 닫게 하고 스텔라이브 기술력만 빼가고 이딴 게 전혀 아닙니다. 기술력도 인지도도 걔네들이 월등해. 얘네들은 굳이 살 필요 없어. 근데 한국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한국 진출하는 과정에서 스텔라이브를 인수합병을 한 겁니다. 오히려 돈 또 지불하고 합병을 한 거라서 감사해야 돼요. 왜? 방송 보는 친구들은 더욱더 고퀄리티 스텔라이브의 방송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거라서. 그쵸? 앞으로 스텔라이브 3D 라이브 퀄리티 개쩔 거라니까. 치즈직에서 뭐 치즈직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3D 라이브입니다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쓰레기야. 일본의 버튜버 3D 라이브 보는 사람들은 한국의 버튜버들의 3D 라이브가 얼마나 개쓰레기인지 다 알아. 그런데 너네들이 일본 3D 라이브를 안 보다 보니까 막 치즈지기 해주는 3D 라이브야 개쩐다 이딴 소리 하는데 진짜 그거 기술력이 한 6년은 늦어. 6년 전 스텔라이브 6년 전에 일본 버튜버 3D 라이브랑 비슷한 퀄리티로 막 지들 3D 라이브랑 차는 꼬라지 보면 진짜 보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애국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인수 당했다. 뭐 인수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방송 보는 입장에서는 변할 게 없고 스텔라이브 입장에서도 그냥 여전히 한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한국 운영자들 강지를 포함해가지고 걔네들 주도로 한국 사업의 일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운영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브레이브의 인적 자원이나 시설이나 시스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라서 더 좋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3D 라이브가 업무 제휴 때는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였는데 인수합병되면 우리 회사야.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면 당연히 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후불도 가능해. 해주는데 나중에 지불할게. 분할 지불할게. 그런 게 다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3D 라이브를 제공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 비용을 아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서 인수합병은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꾸준히 3D 라이브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당장 국내에서 3D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들 자금이 없어. 그리고 3D 라이브 관련 인력을 고용할 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키우려면 꾸준히 3D 라이브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투자처를 잡던가 아니면 그냥 인수합병을 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이 야 그냥 인수합병 당해라. 너네들 운영은 너네들이 하게끔 하고 업무 제휴했을 때 그대로 너네들은 우리만 이용하면 되지 않냐. 3D 라이브 스튜디오 만들어줄게. 3D 라이브 하고 싶으면은 일본 와가지고 우리 스튜디오 이용해. 퀄리티 개쩌는 거 만들어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면 되지. 이러니까 강지가 고민하다가 오케이 하면서 도장을 찍어준 거다 이거죠. 그런데 뭐 요거 가지고 원화 유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스텔라이브 방송 보면서 치즈를 쌌어. 그런데 그 치즈가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일본 본사로 송금이 될 거란 말이야. 원화 유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야 장난치냐? 원화 유출? 야 일본 여행이나 그만 쳐가고 그딴 소리 해라. 일본 여행을 1년에 한 6번을 쳐가는 새끼들이 원화 유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원화 유출이 맞긴 맞거든. 맞긴 맞는데 개떡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원화 유출 같은 소리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더라 진짜. 자 그리고 요런 일본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이 대한민국 버튜버 업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니지산지도 한국 출범 당시에 한국지사 만들어가지고 니지산지 KR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버튜버 그룹이 모아리넴 541이라고 하죠. 541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같이 니지산지 KR
마크 붙여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오사일에서는 대표적인 무당 버튜버 아이리 마나도 이 당시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지산지 KR에서 데뷔한 애들 중에 지금 유명한 애로는 지금 스텔라이브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유출해줬던 이제 V스포의 네코타츠나, 니지산지 KR 활동 당시에는 눈보라라고 이름을 갖고 있었던 눈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브이럽의 이주인이 신유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모아린 같은 경우에는 학폭 논란으로 나락을 갔죠. 그런데 학폭 논란으로 나락가기 전에도 이주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둘이 굉장히 기싸움도 많이 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주인이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이제 니지산지 KR 애들 그려가지고 올렸더니, 나도 니지산지 KR인데 나는 왜 안 그려져 이러니까 이주인이 죄송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애들을 그린 거라 가지고 빠져 있었네 이러고 둘이 기싸움 개오졌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주인은 모아린 개 싫어해가지고 모아린이 블루 아카이브 버튜버로 복귀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블루 아카이브 버튜버 PV 영상 나오자마자 목소리 듣고 바로 눈치 까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블루 아카이브에 족 같은 거 묻히네 이러면서 대놓고 저기 가가지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블루 아카이브 버튜버 아랫사람이 모아린이란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결국에는 모아린의 복귀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요 브레이브 그룹의 인수합병은 사실 별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어차피 오타쿠 문화인 이상 일본 문화에 종속이 되어 있고, 버튜버 방송을 시청하는 이상 오타쿠가 아니라는 개소리도 안 통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 장사를 하는 친일 기업이 일본한테 인수당했다 이런 거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가 일본한테 인수를 당했다. 그러면 인수 당할 만하지 않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놓고 한국의 홀로라이브가 되겠다 이러면서 홀로라이브 벤치마킹하고 애들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짓고 대한민국에서 일본 문여복 입고 방송하고 그렇게 했었던 게 스텔라이브란 말이야.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취지직에서 우길기 띄우면은 밴 시키면서 왜 일본 문여복은 밴 안 시키는지 모르겠네. 그쵸? 대놓고 일본 기업에 신사에서 대놓고 일본 전통복 입고 대놓고 일본 이름에 대놓고 일본 전통의 신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가장 일본스러운 오타쿠 장사하는 한국 회사가 일본 기업에 인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원화 유출이다 이딴 소리 하는데, 야, 너네들이 유출시킨 원화보다 적어. 게다가 너네들이 나라를 위해서 외화를 벌어와 봤냐? 강지가 지금 스텔라이브를 판매한 걸로 인해 가지고 너네들이 평생 벌어올 외화보다 강지가 더 많이 애국했어. 스텔라이브가 적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쵸? 물론 유매 퍼센트를 통해 가지고 유출한 원화가 많아. 일본 사업했다가 말아먹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걸로 유출한 원화보다 스텔라이브 판매로 인해가지고 벌어들인 외화가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쉬운 거긴 해요. 일단 한국에서는 진짜 스텔라이브가 가장 버튜버 장사를 제대로 하는 곳이었고, 홀로라이브를 벤치마킹 했다고 스스로 말했을 정도로 일본 버튜버나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진짜 높았던 곳이에요. 근데 강지가 은근히 오타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라이브 2D 모델링을 스트리머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싱글벙글하면서 공개까지 했던 애란 말이야. 돈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고퀄리티의 버튜버 모델링을 등장시켰다니까. 그런데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자기 시청자들한테 욕 엄청 먹었죠. 뭐냐 이거는, 이게 뭐냐 싶다가 강지야 캠이나 척켜라 이딴 거 누가 보냐 이러면서 욕 오지게 먹어가지고 강지 삐져가지고 모델링 비싼 돈 주고 만들었으면서도 못 썼다니까.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프더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진짜 일본식 버튜버 장사 제대로 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스텔라이브가 유일했어요. 대충 뭐 VR 모델링으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애들 언급하면 뒤집니다. 대한민국에선 유일해. 다른 그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일본스럽고 전통적인 버튜버 문화를 유지하고 장사하고 있는 게 스텔라이브였습니다. 국내 유일해요. 얘네들보다 제대로 된 버튜버 장사하는 애들 없어. 전부 다 한국식 인방이야. 스텔라이브도 물론 인방녀가 만들었다 보니까 한국식 인방 문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전통성이 강한 일본식 버튜버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고 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거죠. 한국에서 얘네들이 유일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한국 버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스텔라이브만큼은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트위치에서 튕겨 나오고 치지직에서 이제 플랫폼을 옮겨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플랫폼의 한계도 있고 한국의 국내 작은 시장의 한계도 있어가지고 이 규모가 뭐 홀로라이프급으로 커졌냐? 그러지는 못했다 이거죠. 게다가 일본은 1억 인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한국은 조만한 나라잖아. 그쵸? 아무리 한국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급으로 규모가 커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아쉬워. 이왕 트위치 터진 김에 치지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국의 홀로라이브를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얘네들 방송 잘하고 재미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한 1, 2년 바짝 해가지고 진짜 글로벌 시장에 어필해가지고 뭐 영어 키리누키, 일본어 키리누키, 한국어 키리누키 막 나오고 구독자 100만 찍고 이런 거 스텔라이브라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치지직으로 와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체급이 고작 요 정도밖에 못 컸는데 유튜브에 도전을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버튜버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일본의 유명한 회사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을 하는 버튜버 업계에 BTS가 돼주길 바랬단 말이야. 버튜버 업계에 트와이스가 돼주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새로운 한류 열풍의 주인공이 돼주길 바랬다니까. 오타쿠 업계에서도 불어닥치는 한류 열풍 한국 웹툰 나온랩 그 다음에 스텔라이브 어깨를 나란히 하길 바랬다고. 한국 버튜버 하면 나오는 그런 버튜버이기를 바랬다. 근데 그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한국 버튜버, 한국의 대표 버튜버라서 한류 문화다 이랬는데 정작 이름이 텐코 시부키야. 아래? 한류? 한국 버튜버인가? 뭐 얘네들 정체성 자체가 한국이 티가 나지가 않아가지고 한국 버튜버려고 했으면은 뭐 점순이라고 했어야지. 점순이라고 했으면은 듣자마자 한국 버튜버네 했을 텐데, 그쵸? 아니면 뭐 낙이라고 하든가 소나기, 눈보라, 그쵸? 이쁜 이름 얼마나 많아. 그랬는데 뭐 얘네들이 글로벌로 성공했더라도 오히려 조금 손가락질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옛날에 한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인 척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일본이란 나라에 신뢰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해외에서 상품을 팔 때 사람들이 일본 회사로 착각할 만큼 일본스러운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중국 놈들이 중국 이름 붙이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신을 느끼니까 중국 놈들도 굉장히 지금 일본 이름 붙이고 한국 이름 붙이고 이러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이브도 만약에 글로벌에 어필을 성공했으면 이거 사실은 한국 기업이었어? 아 얘네들 일본 기업인 척하는 한국 기업이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름빨이 별로 안 되니까 일본 회사인 척 돈 벌어보려고 수를 쓰는 그런 애들 취급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칸나가 이제 한여로서의 밸류가 낮으니까 스시녀 어필을 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봅시다. 스텔라이브 제대로 가치를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야? 스텔라이브가 제가 받고 팔렸냐 이거잖아. 푼돈이면 자존심 상하거든.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큰 가치를 가지는 스텔라이브긴 한데 전체적인 버튜버 시장의 규모로 보면 스텔라이브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쵸? 게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인지도가 있는 친구들도 아니란 말이야. 한국 시장에서만 인지도가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텔라이브를 매입하기에는 스텔라이브의 가치가 가장 저평가당하고 싼 시점이긴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브레이브는 얘네들을 구매해가지고 더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야. 얘네들 글로벌 어필도 가능하고 우리가 일본 데리고 와가지고 3D 라이브 만들어주고 V스포 애들이랑 합방 조져주고 이러면 돈 좀 벌겠는데, 돈 좀 만질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방식으로 팔 수 있겠다는 계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한 거다 이거죠. 게다가 이제 한국 시장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지들이 한국에서 인지도도 별로 없는데 브레이브 K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봤자 아무도 몰라준단 말이야. 리액트 KR도 나왔는데 또 인지도 바닥을 기어요. 그 손톱대만한 인지도도 내가 만들어줬거든. 리액트 KR. 한국에 아무도 몰랐어. 내가 루머모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루머모를 아시죠? 그 라즈마가 맨날 오나올이라고 성희롱 했던 그 학고에 있잖아. 걔가 이번에 리액트 KR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리액트 KR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름은 있는 회사거든. 얘네들 개인세 발사되고 여기에서 저 지하철에다가 다이빙 한 애도 있고 막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브가 와가지고 브레이브 KR이라고 해도 아무도 몰라.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액트 브레이브 그룹이 스텔라이브를 인수한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바로 한국인의 뇌리에 박아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안 그래도 인지도 없는 브레이브 이름을 알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뒤에 있고 스텔라이브라는 이름만 키워가지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브레이브라는 이름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미 인수해가지고 자기들 회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굳이 삼성이란 이름을 일본에 알릴 필요가 없이 갤럭시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브레이브 그룹도 브레이브로 장사 안 하고 스텔라이브로 앞으로 한국 장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이미 3D 라이브 제작 능력을 스텔라이브한테 보여줬어. 너네 네 회사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고퀄리티 3D 라이브 만들어 주겠다. 어때? 할만하지? 해볼만하지? 군침이 싹 돌지? 구미가 땡기지? 하니까 강 사장 또 계산한 거야. 뭐 회사 운영하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투자 받을 데도 없는데 얘네들한테 인수당하면 뭐 운영은 일단은 나한테 맡긴다고 하니까 하자! 해가지고 도장 쾅쾅 찍었다 이거죠. 얼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브레이브한테 있어가지고 푼돈일 겁니다. 브레이브한테 있어가지고는 무조건 개꿀 할인가였을 거고, 뭐 칸나 입장에서도 칸나란다 강지 입장에서도 지금 버티는 게 뭐 회사가 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 버틸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 그런데 눈이 높아진 버튜버 시청자들의 그 눈을 맞추려면은 앞으로 꾸준히 3D 라이브도 해야 되고 들어갈 돈도 많은데 뭔가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브레이브 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에 들어가서 쉬면서 느긋하게 회사 운영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 이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도망친 거고 편하게 살려고 살짝 포기한 거죠. 이 거친 비즈니스 세상에서 홀로 힘으로 살아남기가 이제는 지친 거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이 된 거야. 그쵸? 어쨌든 뭐 스텔라이브에 대한 가치가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안 빨았을 거긴 해요.
안 팔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독식하겠다. 그러면 상장해가지고 플렉스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거거든. 지금 브레이브한테 파는 것보다. 아니면 상장도 안 하고 끝까지 내가 지고 있었을 수 있었단 말이야. 저기 스마일 게이트도 로스트 아크 만든 회사도 상장 안 했어요. 상장 안 해가지고 사장이 지 혼자 지분 다 갖고 있고 부자거든. 그랬는데 이제 강진은 사실상 스텔라이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팔았다 이거예요.